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뭉치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안 간다? 지금 밤이죠, 밤. 오후 7시인데 밤이면 저희가 철이구나. 지난주에 방송했던 걸 다 음, 오늘 코딩 작업을 하고 음, 새로 올리려고 하는데 어. 뭐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다 날라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한 거 이게 지금 등록한 거 뭐죠? 등록이라고 해야 되나? 녹음한 거. 녹음해서 네. 방송이 나가는 것보다는 망쳐 먹은 그죠? 네. 실패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죠? 아휴,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의지가 도전적인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장비를 다 새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실패가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네.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사실 실패가 자산은 맞는데 실패가 참 좋은 경험이고 자산인데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운이 팡팡 떨어집니다. 오늘 오늘도 경제 조금 보죠, 경제. 관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통계청 그거 봅시다. 통계청 6대 유망업종. 예. 통계청 6대 유망업종 보니 음. 잊혀질 권리 비즈니스 노려라. 언제 나온 자료죠 이게? 그죠. 이게 참고로 우리가 네네. 우리가 다 같이 느끼지만 이게 직업이라든지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죠? 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호주머니가 자꾸 얇아지죠. 이제 수입이 돈벌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지난 27일이네요. 이 통계청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이런 것도 발표를 하네요. 2014년 블루슈머 6개 업종. 네. 그래서 블루슈머는 이제 미개척 유망 시장을 얘기하죠. 여기서 6개를 이제 뽑았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블루슈머하고 반대되는 게 뭔지 압니까? 블루슈머하고 반대되는 말. 블루슈머. 슈머 블루하고 반대는 게 블랙이지. 블랙 슈머. 블랙 슈머. 진상. 이거는 어둡다. 이거는 뭐 깜깜하다. 이거 돈이 안 된다. 이게 블랙 슈머인데 우리는 오늘 블랙 슈머가 아니라 네. 블루 슈머. 네. 그래서 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데 유망 직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보면서 특히 이제 자녀 교육, 자녀 진로, 그죠? 네네. 예, 이런 것들도 꼭 이런 그 직업이 아닐지라도 이런 흐름, 시대의 추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좀 참고해서 자녀 네. 진로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그죠? 게 많죠. 저는 그 지금 하두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얘기에서 가장 앞으로 본다면 꼰대 씨는 어때? 지금 내가 지금 애를 낳았어. 가장 안 했으면 하는 직업. 애를 낳았어? 네. 그 애가 네, 내 아이가 그렇죠. 꼰대 씨 현재 지금 애를 다시 낳았어요. 네, 이제 네. 지금 이제 애를 애를 낳았어. 낳는데 이제 향후 시장을 봤을 때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만 근데 앞으로 이 직업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표적인 직업이 어떤 걸 생각되세요? 사실은 이 직업인 좋지 않고 저 직업은 좋고 이런 것이 네. 그런 구분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직업 자체의 그 부분이 의미가 없다. 어떤 게 직업의 종류가 의미가 없다. 네네. 그러면 무엇이 의미가 있냐? 그 직업을 어떻게 하느냐? How to. 그 직업을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그 직업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네. 또 같은 직종의 종사자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렇죠.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살아남느냐? 단순히 노력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네. 나는 이제 생각할 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원하는 그 직업상이 있죠. 직업상 우리가 직업상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저께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정원 줄인다. 그 얘기 보셨죠? 점차적으로 대학교 정원을 줄여 나가겠다. 그럼 대학교가 정원을 줄이면 그 정원을 줄여서 땅을 판다는 이야기예요? 정원을 그 나무는 퇴출한다는 소리죠. 나무는 어떻게 정원을 줄이면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그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 심각하죠. 이제 음, 알다시피 한반에 예전에 음. 초등학교 때 몇 명 있었죠? 정원이? 우리 컨디션은? 때는 그 60명이었죠. 60명? 콩나물. 콩나물 교실 저랑 해가지고. 비슷하네요. 오전반, 오후반 그죠. 있었고. 오전반, 오후반. 예. 요새는 아니 뭉치 시간 내하고 비슷해요. 전 촌놈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그 시절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워낙 전이었죠. 그때도 한 50명 정도 됐었고. 네. 오전반, 오후반. 네. 그랬었죠. 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반에 많아봤자 20몇 명. 그죠. 네. 요즘은 아주 넓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 있고요. 음. 실질적으로 주변에 고객들 사례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왔죠. 지방대입니다. 군대를 가져왔더니 대학교 사라졌다. 네,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려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또 대학 나오니까 직장이 사라졌다. 네, 그래서 이제 시대에 대한 변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흐름을 잇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인구. 네, 그래서 뭐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패러다임 자체가 인구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래 봅시다. 그림만 봐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디지털 세탁소. 디지털 세탁. 과거 지우개죠.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네. 과거를 팍팍 지워. 과거를 지우개로 지운다. 그 디지털하고 관계되니까 이 정보하고 관계되겠는 거죠. 자기가 남겼던 이렇게 흔적들. 네네, 맞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런 흔적들. 그렇죠. 역시 사람들이 자꾸 어떤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내가 오늘은 오늘은 예를 들면 오늘은 좌편향적인 발언을 했어.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10년 전에는 우편향적인 발언을 적나라하게 한 것이 남아 있어. 네.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발견되는 동시에 이중인격자가 되거든. 이제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사실은 견해가 바뀔 수는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쪽에 민감한 것 같아. 견해가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디지털 세탁소,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의 인터넷 계정, 접속 기록, 콘텐츠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례식. 디지털 장례식. 그러네. 그래서 고인에 대한 기록을 네이밍이 기가 차다. 디지털 장례식. 네. 디지털 장례식. 그러네.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보의 홍수소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크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싶은 니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장례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실제 장례식도 디지털로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요즘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네네. 그걸 생중계하면서 같이 애도의 글을 댓글로 남기고 또 뭐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말도 음성도 넣고 애도의 글을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자막에 계좌번호가 나와서 바로 온라인으로 부조금을 송금하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상품으로 서비스로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거 지우개죠. 아이디어 이거 괜찮겠어요, 괜찮네, 그죠? 아이템이. 괜찮겠어. 스몰 웨딩족은 뭐예요? 스몰 웨딩족. 소규모 웨딩 클럽. 웨딩을 적게 하자. 웨딩을 적게 하자. 볼까요? 여성가족부 2010년도 평균 결혼 비용이 남성은 8,078만 원, 여성은 2,936만 원. 네. 결혼비용. 여기 이제 집값이 들어가 있죠. 전세단. 중요한 건 2010년이죠. 2010년. 2010년이랑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네. 이 가지고는 어디 뭐 하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서울 평균이 그리고 이게 왜 여성은 3천만 원이고 남자는 8천만 원이 돼야 되냐고. 이건 참 좀 우리가 남자라서 좀 못마땅해요. 네. 여성을 가진 딸을 가진 부모님들 왜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게 찬성하십니까?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주위에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늦게 결혼한 친구들 보면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은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전세 가격이.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현재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집을 전세 놓기 쉽지 않은 판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 소형 오피스텔 들어가요. 처음에 오피스텔을 대신 오피스텔은 빌트인이 다 돼 있다는 소리죠. 빌트인이 다 돼 있다는 소리는 혼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 혼수로서 해오는 비용을 지불 안 하고
그 비용으로 전세값을 보태는 거죠. 그리고 소형으로 빌트인이 돼 있는 뭐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쪽으로 작게 시작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가 결혼할 때도 네.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진짜 지혜로운 말씀이 있어. 우리 그 며느리 내 와이프한테 네. 했던 말이 딱 하면 살림 늘리지 마라. 살림 늘리지 마라. 다음에 다 그 돈을 버리는 거다. 이래. 네. 살림 늘리면 돈 버린다. 애들이 크면서 그렇지. 그걸 다 그냥 네. 깨 부수고 하니까 네. 살림 늘리지 마라. 그거 다 돈이다. 네. 돈 버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소형 오피스텔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초기에는 또 맞벌이 하잖아요. 예. 또 맞벌이 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시간도 많이 없어요.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형으로 있으시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결혼하고 있으면 이제 애가 생기겠죠. 애가 있으면 어차피 회사 그만둘 거고요. 그리고 더 큰 집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애가 생긴다고 직장 그만두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 또 이게 꼰대 시대는 발음 그렇지. 나왔다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성은 아기를 뭐 이렇게 업고 가더라도 하여간 그 경력을 끊으면 단절을 시키면 안 돼. 경력 단절하고 다시 복귀하려면 첫째 일자리가 없고 두 번째 있다 하더라도 복귀하기 이전 급여의 2분의 1. 그렇죠. 뭐 그 정도밖에 그런 일자리밖에 없어요. 경력 단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재무적인 것보다 저는 비재무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네. 100살, 120살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경력 단절이 너무 빨리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여성의 그렇죠. 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남성보다 떨어지거든 현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함부로 남자 믿고 경력 단절하면 안 돼. 큰일 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얘기 나왔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네. 작게.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에는 이직 확률이 되게 많이 높아요. 그럼요. 내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이직을 했어. 삼성이 들어왔어. 용인 가야죠. 동탄 가야죠. 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혼 확률도 높아. 이혼 확률도 높다고 게 그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이혼 안 해야겠지만 이제 얘기 나오는 스몰 웨딩족 관련된 스몰 웨딩족이 사업이 뜨고 있다. 되게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딩 관련해서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웨딩에 부조하는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부조를 얼마를 들고 가야 돼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호텔에서 하면 호텔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뭉치 씨는? 자, 호텔에서 예를 들면 자 호텔에서 1급 호텔에서 결혼했어. 1급 하얏트에서 결혼했어. 예를 하얏트. 들면 그랬는데 청첩장이 왔어. 네. 얼마를 들고 가요? 저는 원칙대로 할 것 같아요. 원칙이 뭔데? 친하면 10만 원 이상. 안 친하다? 5만 원. 오케이.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가 강남에 사시는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이 부분 대화를 해보면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해요. 어디서 하느냐,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은 혼주들의 행편이다라는 거지. 네. 혼주들의 행편이 넉넉하면 호텔에서 할 거고, 네. 혼주들의 행편이 그렇지 못하면 결혼식조차 하지 않을 거고, 네.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혼주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조를 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호텔에서 하는 것은 혼주가 그만큼 넉넉하니까 호텔에서 하는 건데 호텔에서 한다 해서 내가 5만 원 부조할 형편인 내가 내 형편이 5만 원 형편밖에 안 되는데 호텔에서 한다 해서 혼주가 괜히 쫄려가지고 이거 호텔 밥값이 얼마인데 해가지고 10만 원 들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건 혼주들의 형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조는 가능하면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강남 사모님들의 이야기더라고. 강남 사모님들. 강남 사모님들 난 팍팍 쓸 줄 알았어. 그럼 자기 형편이 5만 원 되겠죠. 강남 사모님들은. 그런데 5만 원을 들고 간다는 거지. 진짜로 실질적으로? 혼자 가면 5만 원, 부부가 같이 가면 10만 원. 왜? 호텔에서 결혼하는 것은 혼주들의 형편이니까. 근데 자기 딸 아들도 결혼하면 자기도 호텔에 할 거라는 거지. 그럼 그 상대방에서 5만 원, 10만 원 가져가도 괜찮다. 왜? 우리 형편이니까. 우리는 좀 건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죠. 별 정의를 다 내려주시네요. 방송하시면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죠? 이게 지출을 규모 있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맞습니다. 합리적 지출 중요합니다. 골드킨은 뭐죠? 골드킨. 급의 여왕이라는 도시인데 4050 여성 전용 바지.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네, 맞네요. 허리나 복부 사이즈를 늘린 4050
여성 전용 바지를 출시한다. 음. 돈이 있는 청 골드킨이죠. 이쪽 전용 바지. 음. 아무래도 좀 몸이 타이트한 것보다는 좀 넉넉하면서 넉넉하게 예, 있겠다. 그런 바지들. 그러고 보니까 뭐 한약재를 풀어서 수증기를 쏘이는 뭐죠 이게 자훈요법 자훈요법 카페 이런 것들. 카페에 자훈요법. 참 기가 조금 차네요. 이제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하게 음, 이렇게 뭐 그 모든 것들 즐긴다 이런 것 같다 그죠? 음. 이제 그런 쪽들. 주말 부부. 주말 부부. 이거 보면 코쿤 하우스가 있네. 코쿤 하우스. 네, 코쿤 하우스. 코쿤 하우스. 코큰 하우스가 아니고 코쿤 하우스입니다. 네, 네. 이게 코쿤 하우스. 네, 잠시만합니다. 전화가 왔어. 전화가. 전화. 전화를 이게 모음으로 한다는 게 간혹 잊어버려요. 이게. 네, 코쿤 하우스가 소형 부동산이라 생각하면 돼요. 소형 부동산. 소형 부동산. 네, 여기 소형 요즘 부동산. 뜨죠. 코큰 하우스가 요즘 뜹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고시원보다는 크고요. 예. 이제 원룸보다는 작으면서 이제 빌트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빌트인이 돼 있는 그런 풀옵션은 소형 주택. 평수는 한 5평에서 10평 정도. 이 정도 주택을 코쿤하우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부부 많기 때문에 이제 코쿤하우스, 세컨하우스 개념이죠. 예. 이런 빌트인 소형 주택이 떤다. 음. 네. 그 중요한 그리고 이제 국반찬 배달 서비스. 국반찬 배달 이제 1인 무슨 가구 얘기죠? 그죠? 네. 1인 가구를 1인 맞춰서, 가구 네. 맞춰서 네, 실질적으로 많이 흥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코쿤하우스. 지금 여기서 좀 재무적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건설 회사에서 마케팅이 들어옵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수익형 부동산. 코쿤하우스 대표적인 연대요.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쿤하우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같은 소형주택 개념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도 종종 보게 되실 텐데 오피스텔 수익률이 많이 악화되고 있고요. 요새 코쿤하우스를 우리가 개념을 진짜 나에게 필요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실제 거주 공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임시 거주 그죠? 네. 이제 하면 좋은데 이걸 투자 수단으로 하기로는 조금 전에 그런 문제를 좀 조심할 리스크들을 필요는 좀 감안해야 있습니다. 된다. 일종의 이게 세컨 하우스다 그죠? 세컨 하우스. 네, 네, 이런 주택이 좀 늘 것 같고요. 세컨에서 끝나는 게 세컨 하우스입니다. 세컨 하우스. 그 다음에 반려족, 반려죠.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거는 이해권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제 갈수록 동물들의 팔자들이 편해집니다, 그죠? 우리 또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교제보다 사람과 이런 반려동물, 동물과의 교제가 더 실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한편 보면 조금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 저 역시도 네네. 이렇게 개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합니다. 개 고양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하는데 그 시절하고 요즘 시절에 이런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 이상이야. 그 부분이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예,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 어쨌든 뭐 또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요. 예. 캠핑장에서도 이제 반려견이 허용이 되는 전용 캠핑장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우갯집에도 또 이제 반려동물 있죠. 멍멍이가 있는데 네. 그 집에 애가 뛰어다니면 뛰어다니지 마 이러는 뛰지 마 이러는데 그 반려동물이 뛰어다닐 때는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 예. 꼰대 씨 집은 없습니까? 우리 집은 없어요. 제 집은 한 마리 있는데 야, 술 먹으면 한 마리 생겨요. 술 먹으면 네, 한 마리 생깁니다. 그렇구나. 조심해. 짖기도 하고 그렇구나. 물기도 해, 물기도 해. 울기도 하고. 그래 집에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배려 소비자. 사회적 기업이죠. 네. 사회적 기업. 예, 요즘 이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착한 소비. 네, 이런 관련된 소비 풍조가 떤다. 지금 이 6개 업종을 보면 사회적 기업이 뜬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시사점이 커요.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왜 사회적 기업이 뜨겠냐라는 거죠. 사회적 기업도 협동조합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뜰까요? 구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일단 좀 불필요한 거품을 좀 많이 빼면서 유통을 음, 빼므로 해서 음, 소비자와 생산자가 음, 조금 더 다이렉트로 음. 좀 그 구매가 일어남으로 해서 뭐 서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우리 경제가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지. 여유가. 여유가 과거에는 뭐 좀 이렇게 가격이 거품이 있더라도 음, 지가 사면 나도 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음. 요즘은 지가 사도 나는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나는 못 산다라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좀 더 싼 값에 네. 그런 것들을 뭐 공동 구매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가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이 아니죠, 그죠? 네. 어떤 이렇게 이윤을 남겨서 어떤 주주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은 이익을 공유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싸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6개 테마 중에 전체적으로 시사를 하냐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우리 경제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가난해지고 있다.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통계적 뭐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점점 뺏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기항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보니까 지난해와 달리 그 뭐죠 샥 지나가는 거 하이패스? 하이패스 구간이 더 늘었더라고요. 하이패스. 그러면 직감적으로 나는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또 일자리가 줄어들었구나. 저 하이패스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냥 기계가 앉아 있구나. 네. 그럼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아마 최근에 또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거기 예. 책을 내시다 보시면 인쇄업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이제 또 사양 산업 중에 하나가 인쇄업. 인쇄, 인쇄입니다. 인쇄. 인쇄. 발음이 잘 안 되겠지만 인쇄 그게 출판업계. 그렇죠. 출판업계 이쪽도 그래서 요즘 이제 전자책들이 많이 뜨잖아요. 네. 전자책들이 뜨는데 실제로 이게 전자책들이 보통 종이책 나오면서 동시에 전자책이 같이 올라와요. 근데 초기에는 전자책하고 종이책이 값이 비슷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값이 너무 차이가 나면 네. 다 종이책을 안 사니까. 음.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게 전자책을 볼 때하고 종이책을 볼 때하고 달라요. 문희 씨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래도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있죠. 그죠. 책 같은 경우는. 예. 네. 뭔가 거기 좀 이렇게 낙서도 좀 하고 네, 밑줄 네. 짝 또는 또 이렇게 깔피를 좀 접쳐 놓는다든지 네. 이런 맛이 있는데 전자책은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안 되고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아이패드로 책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 보셨죠? 아이패드로 안 하고 나는 읽어 보세요, 갤럭시 한번. 아이패드로 읽어보면 화질이 아, 요즘은 너무 좋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니까 또 편하게 나름대로 또 읽을만 그렇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또 네.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전자책도 어디서 만들어요? 출판사에서 만들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출판사가 너무 자꾸 가격 경쟁에 휘말리면 네. 결론적으로 책 자체를 못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그 말로 오신 김에 어차피 또 최근에 책 쓰지 않습니까? 그 출판사 한 게 뭐 비밀 한 개 알려주시죠. 출판사의 비밀. 네. 출판사의 비밀이 뭐 있죠? 뭐 출판사의 비밀이라고 하면 점점 출판사가 망해가는 출판사가 많다는 거. 네, 망해가는 출판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요즘 신간조차도 네. 왜냐하면 경제가 힘들면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비부터 줄이는데 네. 책이 우선순위예요. 당장 급하지 않은 지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책.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출판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경제의 바로미터라 여기가. 바로미터. 그래서 요즘 신간조차도 그냥 뭐 20% 30% 할인 플러스 다른 네. 뭐 또 끼어 팔기 이런 것이 신간에도 바로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쟁이 안 돼요. 우리 꼰대 씨는 뭐 최근에 책 냈지 않습니까? 예, 제 책도 네, 신간인데 어때요?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교보문고 어디? 우리 지금 들어가 봐요? 예, 교보문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교보문고. 책이 언제 나왔죠? 교보문고에 네. 교보문고. 교보문고. 네, 제 책이 나온 것이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안 되고 한 2주 되나요? 2주 정도.
이주되는데 어디? 거기다 가난 쳐보면 가난 치면 바로 올라오잖아. 아 이게 뭐 벌써 제일 위에 있다. 가난 당신의 가난. 이게 2주밖에 안 됐는데 미디어 얘기가? 나 뜨고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베스트 더보기 그 더보기를 눌러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경제 경영 쪽에 교보에 이게 오늘자로 몇 등이냐 이게 탑 10에 들어가 있어. 탑 10. 몇 등? 와 이게 박수. 5등. 박수. 5등. 와 선대인 소장님을 읽으셨네? 아, 예, 선대인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데 네. 어쨌든 제가 5등이고 선대인 소장님 6등입니다. 예, 당신의 가난에 옛날에 50몇 등 뭐 처음에 나오자마자 50몇 등 했는데 이게 차차차차 올라오더니 이게 이번 주부터 교보 그리고 반디앤 루이스 이런데 매장에 가면 가판까지 들어가 있는. 네, 가판. 갑자기 목소리 힘이 들어가시네 그렇죠. 이제. 책이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접받는 거거든. 우리 꼰대 씨가 예. 이렇게 잘 나가신 분이셨네. 근데 이걸 보면 네. 이게 왜 독자들이 지금 가난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잖아요. 네. 내가 가난하다 표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도 이 책이 주섬주섬 팔려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난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나의 가난을 인정하는 사람. 근데 이런 가난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경제인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좌절하지 말고. 네이밍이 피하지 좋네요. 말고. 네이밍이.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도전적이잖아요. 우리는 도전해야 돼. 100년의 가난이 그죠? 거침없이 밀려온다. 내 앞에 어떠한 큰 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때리는 봐야지. 그죠? 돌아서 만드는 거죠.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이렇게 베스트셀러 저자를 모시고 방송하는 머니스토리입니다. 그러네요, 고품격이네 진짜. 고품격.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면 아까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난한 시대, 시대의 흐름 자체가 가난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많이 느끼니까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이런 것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스몰 웨딩이나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죠? 뭐 코쿤 하우스 저런 것도. 점차 핵가정화 1인 가구화되는 추세에 맞는 그리고 디지털화됨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 주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려족도 이게 가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려족도 왜냐하면 동물 하나 키우는 것이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거든. 그리고 비교 경쟁 이런 것에서도 좀 자유롭고 그죠. 그래서. 가난을 경영하라. 간략하게 말로 오신 김에 약간 간략하게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짧게나마. 가난을 경영하라. 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그죠? 점점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고 사실 정부도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가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정부라도 민영화합니다. 돈 안 되는 적자 공기업 민영화하고 싶은 마음은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돼 보면 다 느껴요. 이미 뭐 그런 것들을 정부도 준비하고 기업도 돈을 안 쓰잖아요. 기업 창고에 있는 돈이 얼마? 제가 책을 쓸 때가 470조. 10대 그룹 그 창고에 쌓아둔 돈이 지금 현재 500조. 돈을 안 써요. 왜 안 쓰겠어요? 이미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아니까. 아니까. 그러면 누구만 지금 이렇게 헛바지가 돼서 돈을 쓰고 있는데요? 개인. 자꾸 소비하라 그러잖아요. 소비하라 그러고 뭐 집 사라 그러고 집을 살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사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많은 빚을 얻어서 사게 하는 이런 심리들 이런 것들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1, 2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몇 년이죠? 100년, 120년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자칫하면 이게 100년의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 거라. 그죠? 100세 인생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독자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반응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스트셀러를 향하여 베스트셀러는 이 책을 쓴 저자들한테는 그냥 다 또 비전이죠. 제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 읽어주는 것만큼 또 보람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청 6대 유망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6대 유망 업종이 이렇다. 이것을 보고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의 교육, 직업, 진로 이런 것들도 인사이트를 좀 가지면 되겠고 당장에 또 우리들의 그죠? 우리들의 또 그 직업들의 변화 이런 것도 인사이트를 좀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뭉치 씨 수고했습니다. 네. 예,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moneystory.tv 그죠? 예, 네. 그쪽에 들어오셔서 또 내용도 좀 방청 소감도 올려주시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